그래서 그 통제력을 되찾는 가장 강한 수단이 바로 고소인 거죠. 처음에는 이 남자가 나한테 막 매달렸어. 그런데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반까지도 괜찮았는데 마지막 되니까 갑자기 남자가 싸늘해지고 막 식었어. 그런 경우에는 여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권력 관계를 다시 잡으려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제까지는 잘 만났는데 갑자기 왜 여자들은 고소를 할까요? 많은 남성들은 말합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갑자기 돌변했다. 그런데 이 성범죄 사건을 오래 보다 보면 이게 갑자기가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이 여자의 감정, 여자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갑자기 고소한다. 이런 감정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조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는 사실 갑자기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있던 것들, 연락의 빈도 감소라든지 태도의 변화라든지 돈 문제 갈등, 신뢰 균열 이런 거에 대해서 남자들은 보통 괜찮겠지 이 정도면 하고 넘어가고 여자는 이미 관계를 재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소는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인 거죠. 그런데 남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됐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이미 그 관계는 틀어지고 있었다. 많은 변화들이 있고 있었다. 이런 거죠. 최근에 상담을 진행하면서 했던 사건도 보면은 남자분이 얘기한 거 들어보면은 사이가 좋게 잘 사귀었대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갑자기 고소를 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거기서도 보면 사실은 그 이전에 감정의 골이 사실관계 정리를 제가 하잖아요. 사실관계 정리 해보면 감정의 골이 이전에 좀 깊어져 있었던 싸움이 단초들이 노출이 되어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별은 감정 문제지만 고소는 또 자존심 문제거든요. 특히 이런 이별 상황에서 남자가 먼저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차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여자로 빠르게 교체된다거나 아니면 남녀 간에 돈 문제에 관련된 분쟁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여자 입장에서는 상대에서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무시당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감정이 법적인 행동, 그러니까 고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제가 썸네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권력, 돈, 섹스. 처음에 권력 균형이 깨지는 순간 연애는 감정이지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권력 게임입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판단을 하면 초반에는 남자가 더 투자를 하겠죠. 더 잘해주고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중반에는 여자가 감정적인 우위에 있다가 후반에는 균형이 깨져서 남자가 더 우위에 있게 되는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여자가 남자에게 의존을 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남자가 갑자기 냉정해진다거나 거리두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고 그래서 그 통제력을 되찾는 가장 강한 수단이 바로 고소인 거죠. 처음에는 이 남자가 나한테 막 매달렸어. 그런데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반까지도 괜찮았는데 마지막 되니까 갑자기 남자가 싸늘해지고 막 식었어. 그런 경우에는 여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권력 관계를 다시 잡으려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상담에서 했었던 그 사건에서도 초반에는 남자가 엄청 구애를 했거든요. 여자한테도 막 잘하려고 하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환심을 사려고 선물도 주고 부모님들한테도 엄청 잘하고 하면서 어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남자가 좀 편해지니까 이제 점점 여자는 마음이 좀 더 깊어지고 이 남자와 더 진지한 관계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요리도 해주고 뭐도 하고 하는데 남자는 약간 이제 조금 살짝 귀찮아지기도 하고 좀 편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장난치고 했는데 좀 신경질적으로 대한다거나 이런 게 나오니까 여자는 거기에 엄청나게 서운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권력 균형이 깨졌다. 깨지는 순간 여자가 고소를 하게 된다. 당연히 고소하는 게 정당하다는 건 아닌데 여자가 어떻게 어떤 감정적인 구조적인 그 변화를 겪으면서 고소를 하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는 돈이죠. 돈. 이 금전이 얽혀 있으면 고소할 확률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 통계를 보면 금전 문제가 개입된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회 같은 경우에 특히나 생활비 지원하는 경우도 많고 카드를 쓰라고 주는 경우도 많고 선물이나 현금 이런 거를 막 초반에 준다거나 아니면 여행 경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같이 간다고 하면 남자가 대부분 부담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 관계가 또 끝나면 이 돈은 감정의 어떤 증거, 사랑의 어떤 증표가 아니라 분쟁의 씨앗이 된다. 그래서 돈이 개입된 연애는 항상 리스크가 커집니다. 한 케이스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자가 이제 생활이 힘들다고 하니까 남자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준 겁니다. 이거 생활비 써라 주면서 나중에 상황이 괜찮아지면 갚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증거가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헤어질 때 그거를 돈을 받고 싶었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걸 옥신각신 하다가 성범죄로 사귈 때 했던 게
이렇게 고소를 해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게 사랑해서 금전적인 지원까지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을 하면서. 그런데 이걸로 고소까지 당한다. 사실 연애에 돈 문제가 얽히면 깔끔하지 않게 끝날 확률이 매우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힘들다고 해서 돈을 덜컥덜컥 초반부터 주면은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잭스. 가장 많은 구조는 이거더라고요. 같이 연애하면서도 술을 마시고 감정이 고소돼서 숙박을 하게 되고 성관계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술 마신 김에 또 감정적인 갈등을 겪게 되고, 나중에 말이 바뀌고, 이때부터는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동의 문제, 강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취해서 기억도 나니 안 나니 기억 문제, 이런 식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남자는 합의였다 하고 여자는 강압이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증거가 없으면 수사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잭스인데도 이거는 특히나 술과 관련된 감정적으로 휘몰아칠 때 발생한 잭스겠죠. 정말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고소가 전략은 아닌데, 관계 중에 이제 진짜 상처를 받았거나 모욕이나 협박, 강압이 있었던 경우, 감정이 쌓이다가 이제 이별을 계기로 이제 폭발하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저는 얘기합니다. 연애 관계라고 하더라도,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래도 카톡이나 사진을 제발 좀 지우지 말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서로 사귈 때 좋을 때는 상관이 없었어. 그런데 나중에 권력 관계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 술에 관련된 잭스 관련된 문제가 나중에 터지면, 그걸로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이거를 방어할 방법이 카톡이나 같이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밖에 없거든요. 이걸 제발 좀 지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또 말씀드리는 거는 돌변이 아니라 이건 누적이다. 남자는 이제 단절형이잖아요. 갑자기 끝냅니다. 감정이 식거나 하면. 근데 여자는 누적형이에요. 점점 쌓다가 한 번에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돌변하는 것 같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오래된 준비된 결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고소도 함부로 하지 않겠죠. 계속 감정적으로 쌓이고 누적이 되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이런 경우가 더 많다. 갑자기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고소를 피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감정 과속을 하지 말 것, 그는 남녀관계, 권력관계를 좀 조심해서 다룰 것, 금전으로 얽히지 말 것, 그 다음에 술과 그 다음에 잭스 조합은 조심할 것, 그리고 이별은 최대한 정중하게, 그리고 문자로 감정 폭발하지 말 것. 연애는 감정이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죠. 갑자기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구조는 시작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